여러분들, 드디어 3차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마지막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더더더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시와 2차시가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위치는 어디이며 특성은 어디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이 학습지와 교과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처음 배울 대단어는 바로 국토인식과 지리정보라는 거예요. 국토인식과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를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리정보라는 내용은 지리, 정보? 예를 들어 내가 창동에 스타벅스를 내려고 해요. 어디다가 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지 등등을 분석하는 컴퓨터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 놓으시면 나중에 취업할 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단원은 역사를 전공하는 친구들 혹은 나는 통계, 경제, 경영을 전공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단원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첫 번째로 배울 단어는 그 1단원, 대단원 중에서도 중단원은 바로 국토는 우리가 어디까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영토 문제. 우리 막 일본이랑 싸우고 중국이랑 여기가 내 땅이야, 너 저기가 내 땅이야 라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누구가 대한민국이 어디냐?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만약에 그러면 다현이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다현이가 만약에 영국에 사는 친구가 다현이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야, 다현, 야, 대한민국은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다현이는 고민을 하겠지. 동쪽에 있어서 뭐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인공위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또 그것도 아니면 너무 모르겠다. 뭐 지구의 어딘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지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한번 선생님이 힌트를 줘볼게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쉽게 이야기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영화관에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얘가 내 친구랑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시험이 끝나서 야, 중간고사 잘 봤다. 영화 이번에 수지 나오는데 한번 보러 갈까? 하고 이제 내가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친구가 야, 너 어디야? 나 지금 도착했는데 너 영화관 좌석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요? 대충 가운데 있어 라고 이야기 안 하죠. 정확히 숫자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나 지열 7번째 석에 있어. G7 그쪽으로 와 하면은 친구는 그 숫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영화관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장소에 올 거예요. 이걸 바로 수리적 위치, 수를 사용했다고 해서 수리적 위치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개념을 보시면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나와 있듯이 수리적 위치란 위도와 경도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뜻하겠죠? 여러분들 위도와 경도라는 말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는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북한과 남한의 경계를 군사분계선 혹은 38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38선도 바로 위도가 이 북한과 남한의 경계를 가르는 이곳에 이 D&D 지역의 위도가 38도이기 때문에 38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 실생활 속에서 위도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도의 구체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에는 선이 딱히 그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가상으로 실제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지만 가상으로 가로선을 긋고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처럼 그 다음에 가상으로 세로선을 그었어요. 그 선을 각각 이제 위선,
가로선을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로선을 경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위도 몇 도에 있다, 경도 몇 도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리적 위치를 생각을 하시면 대한민국의 위치를 지구상의 가상의 선인 위선과 경선을 활용한 값인 위도, 경도를 표현해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도란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PPT를 보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조금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가 있어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구가 있으면 지금 이 사진처럼 이 지구의 가운데, 딱 가운데에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도. 적도에 위치한 곳은 태양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태양의 빛을 가장 세게 강하게 받아서 정말 더운 열대기후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싱가포르 이쪽이 정말 더우니까 이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이 적도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위도가 0도예요. 0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충 한 이쪽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가 위도 0도죠. 그 다음에 우리 수학 배웠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는 대충 우리나라 38선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38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적도를 0도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은 38도로 적도보다 조금 더 고위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생각했을 때 이 북극은 몇 도일까요? 자, 지금 적도와 이 북극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는 위도가 0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위치한 곳은 대략적으로 38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더더 올라갔어요. 직각이 됐어요. 북극은 90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더울수록 저위도다. 북극, 남극은 춥잖아요. 이곳의 위도는 직각이니까 90도, 고위도면 춥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딱 가운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도라는 거는 지금 적도가 위도 0도일 때 여기가 위치한 지역을 여기 지구 가운데로 쫙 그었어요. 그럼 여기 각이 나오겠죠? 그 각에 위도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북극은 고위도 90도고 적도는 저위도 0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위도라는 개념을 파악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로선이 방금 위선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위도는 한번 얼마일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을 어디냐면 마라도라고 제주도에서 조금 바로 밑에 있는 섬이 있어요. 그곳이 우리나라 최남단, 제일 남쪽에 있는 섬이고요. 그곳의 위도는 밑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으니까 제일 낮은 위도겠죠. 33도네요. 자, 그러면 점점점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북한 쪽이 가장 고위도, 가장 추운 지역이겠죠? 그쪽은 43도고 그 가운데를 여러분 43과 33 평균 내면 뭘까요? 38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위도는 여러분 학습지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계약하고 검사할 거고 그게 수행평가에 들어갈 거예요. 북이 33도, 가장 낮은 마라도 33도와 가장 높은 곳인, 가장 높은 위도인 북한의 43도, 이제 여기를 다 우리나라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도는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며 그 중앙위선, 가장 중간에 있는 선은 뭐야? 38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위선은 38도. 38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위도가 아까 0도부터 북극이 90도까지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나라의 위도는 한 중간 정도다. 그래서 북반구, 여기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남반구, 남쪽에 있으니까 여기 위쪽은 북반구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이쪽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며 중간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가능하냐면 기후를 알 수 있어요. 여기 2번 보시면 온대, 냉대 기후가 뚜렷하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통합사일 시간에 1학년 때 열대 기후, 한대 기후, 온대 기후, 냉대 기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적도 지방은 너무너무 더워서 열대 기후고요. 여기 너무너무 추운 북극 쪽은 한대 기후였죠. 우리나라는 가운데니까 냉대 기후도 나타나고요. 온대 기후도 나타나는 그러한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북극처럼 맨날 눈만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싱가포르처럼 맨날 눈은 거기는 이제 보지 못한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더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한 그런 사계절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위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위도, 지구상의 가로, 가상의 가로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지구상의 가상의 세로선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를 조금 더 대한민국의 위치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선도 내가 나타냈지만 세로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걸 바로 경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경선도 아까 위도 0도인 곳은 어디라고 했었죠? 위도, 가로 0도. 적도라고 했었죠, 적도. 그런데 이 경도가 0도인 데가 있어요. 어딘지 한번 맞춰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이제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를 아까 가로선으로 그었었는데 이제는 한번 세로로 그어볼게요. 세로로 가상으로 선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지구를 막 선으로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0도라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여기는 안 보이고 본초, 좌오선 본초, 좌오선이라고 합니다. 글씨 너무 이상하게 썼네요. 본초, 좌오선 그 0도가 되는 곳은 어떤 국가에 위치한 곳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런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런던은 어떤 국가의 수도죠? 지원이가 한번 대답해볼까? 네, 지원이 맞췄을 거예요. 영국이죠. 왜냐하면 이게 0도라는 거는 사실 기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세계의 기준이 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영국이 옛날에 진짜 잘 나갔거든요. 막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막 영국이 인도도 다스리고 막 아프리카의 대부분 막 지역을 영국이 다스리고 그랬어요. 영국 진짜 잘 나가서 야, 우리가 세계 경도의 중심이 돼보자 하고 영국에다 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세로축으로 가상의 선이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0도 보이시나요? 이 0도가 바로 영국에 위치해 있다는 거. 여기를 그리고 본초 좌우선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귀여운 라이언이 이러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국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냐 이런 것이 바로 경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경도는 세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보시면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은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바로 독도죠. 그래서 이 독도가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이고요.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은 사실 마안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단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독도만큼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동쪽과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동쪽은 특히 알아주셔야 돼요.
이 사이에 우리나라는 경도 132도와 124도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 경선 가운데 있는 세로선은 어디냐면 아까 말했듯이 124도와 132도 그 중간에 약 127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 경도, 자, 위도는 일단 기후와 관련이 있어요? 경도는 무슨 의미야? 지구를 왜 세로로 나눠놔요? 시간 때문에. 지구는 여러분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이렇게 도니까 해를 보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돌면 예를 들어 내 눈이 여기 여러분들이 해예요. 그 다음에 내 눈이 우리나라라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니까 내가 해를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밤이겠죠. 다시 돌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다시 낮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경도, 세로라는 거는 그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손흥민이 막 열심히 축구를 뛰고 있어요. 경기를 뛰고 있을 때 그 손흥민 축구 선수는 영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영국은 분명히 낮인데 우리나라는 밤이야.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선은 시간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특별한 게 나와요. 중앙 경선은 이 가운데. 표준시의 경선이 되는 표준경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봐볼게요. 정확히 따졌을 때 지금 독도와 마한도, 비단섬,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친구와 가장 서쪽에 있는 친구, 경도 완전히 똑같아요? 아니죠. 약간은 달라요. 그러면 그 약간 다른 거를 다 시간을 다르게 측정을 해버리면 독도는 132도 더 동쪽에 있으니까 해가 더 빨리 뜨니까 독도랑 마한도는 같은 우리나라지만 시간이 달라. 너무 복잡하죠? 예를 들어 난 서울이고 내 친구는 누가 인천 산다고 할까? 뭐 예린이가 인천을 산다고 했을 때 예린아 나는 지금 12시인데 너는 몇 시야?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11시 57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뭐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표준 경선을 하나 정해놓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 다르면 너무 복잡하니까 시간의 표준이 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 나라에 이거를 짠! 이 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가운데 여기를 표준 경선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야 우리 이쪽에 있는 선의 시간을 따르자라는 게 바로 표준시의 기준이 되는 표준 경선이에요. 시간이 너무 다양하면 복잡하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어디일까요? 서울이 기준일까? 아니면 어디가 기준일까?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우리나라 표준 경선이 135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135도는 우리나라의 경선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아까 독도가 가장 동쪽에 있었는데 독도가 몇 도였어요? 경도? 132도였죠. 더 동쪽으로 가요. 더 동쪽으로 가면 어떤 국가가 있어요?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죄송해요. 포인터가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135도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도쿄와 표준시가 같습니다. 불편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정확히 따지면 도쿄가 더 동쪽에 있으니까 해가 더 빨리 뜹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쿄는 예를 들어 8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도쿄랑 30분 차이 났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하니까 일본 좀 국제적으로 편리하려고 일본과 맞췄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시간이 빨리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봐봐. 일본이 더 해가 빨리 뜨죠. 그쵸? 걔네들이 실제로 더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맞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피곤한 이유도 아마 일본의 시간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30분 더 자야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경도, 영도가 어디라고 했어요?
영국이라고 했죠. 영국에 본초 자오선이 있다고 했고 그곳이 어디냐면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고 싶었는데 영국은 갔거든요. 그런데 그리니치 천문대는 못 갔어요. 막 너무 영국을 3일 동안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꼭 한번 가가지고 선생님이 인증샷 찍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선 보이세요? 이 선? 이 선이 딱 영도 경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증샷도 굉장히 많이 찍고 이 영도 경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동쪽으로 이제 여기가 영도 경도고 우리나라가 동쪽으로 135도라고 했었잖아요. 표준시가. 그래서 135 나누기 1시간을 15도가 지날 때마다 실제로 1시간이 지나거든요. 제가 흰색을 쓸 걸 잠시만요. 흰색을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흰색을 찾았습니다. 15도가, 경도가 15도가 차이 나면 정확히 1시간이 차이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국과 135도, 영국이 영도라고 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동경이면 더 시간이 빠른 거거든요. 135도니까 수학 잘하는 친구. 채령이 해볼까? 회계 쪽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9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국과 9시간이 차이 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위도는 기후와 연관이 있고 경도는 시간과 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꼭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한반도는 이제 보시면 지금 실제로 약간 시간이 달라야 되는데 30분? 우리나라가 더 느려야 되는데 그냥 일본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저녁에 찍고 있거든요. 정확히 시간이 지금 6시 반이에요. 근데 내가 원래라면 6시였던 거죠. 이해가세요? 이게 조금 이해가 힘들 수도 있는데 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해가 30분 더 일찍 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30분이 원래 달라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거 오늘 좀 화질이 안 좋네요. 자, 근데 좀 신기한 일이 있어요. 북한은 일본을 안 따라갔어요. 북한은 야, 나 일본 싫다. 일본처럼 뭐 우리가 솔직히 일본을 왜 맞춰야 되냐. 나는 일본이 7시일 때 우리 북한은 6시 30분으로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는 남과 북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30분 정도 달랐어요. 뭔가 정확한 거, 시간, 태양의 그런 위치에 조금 더 정확한 거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맞췄어요, 똑같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30분 정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느렸지만 지금은 같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의 표준시가 과거에는 달랐는데 지금은 검색해 보시면 같아요. 완전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경도 정리를 하자면요. 아까 우리나라의 경서는 제일 동쪽이 어디라고요? 독도라고요. 그래서 독도가 132도, 그 다음에 그 비단섬 그쪽이 124도였다면 우리나라의 시간의 기준이 되는 곳은 도쿄 135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35 나누기 15에서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 런던보다 9시간 더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능의 과거에 나왔었던, 수능이랑 이제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럼 우리나라의 표준 경서는 지금, 선생님, 여기 한반도가 있고, 여기 일본이 있으면, 지금 표준 경서는 우리나라 시간의 표준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모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에 있으니까 여기 표준 경선의 동서, 서쪽에 위치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는 여기가 표준 경선, 여기 표준 경선이 우리나라 시간의 기준이 되는 135도잖아요. 이 135도보다 더 서쪽에 있다는 거.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예요. 이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중앙경선과 우리나라 중앙경선은 사실 우리나라의 가운데 쫙 직통하는 이러한 선이었잖아요. 그런데 편의상의 이유로 표준경선 시간의 기준과 우리나라 정가운데의 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보실 거예요. 이 학습지에서 여러분들 이 탐구활동은 스스로 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푸실 때 선생님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은 어디일까요? 뭔가 동도랑 서도인가? 뭔가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바로 동쪽, 제일 동쪽에 있는 곳 독도입니다, 여러분들.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토 문제로 많이 일본과 다투고 있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따가 다룰 건데요. 그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게 독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은 마라도라는 거. 이게 이 마라도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 샀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려고. 자, 약간 삐뚤어졌지만 이 한반도가 있으면 한반도 가장 밑에 제주도가 있고요. 이 제주도 밑에 마라도라는 섬이 있고 거기가 우리나라 남쪽의 기준이라는 거. 극남, 제일 남쪽은 마라도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이어도라는 곳이랑 조금 헷갈리게 나와요. 선생님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뭐 유일한 단점이지 않을까. 죄송해요. 한반도는 3, 5로 이렇게 그리면 좀 쉽게 그릴 수 있어요. 3, 5. 그다음에 여기 제주도 있고 제주도 바로 밑에 이렇게 마라도가 있어요. 그럼 이 마라도가 가장 남쪽인데 여기에 더 밑에 이어도라고 수중 암초가 있거든요. 여기는 항상 섬이 있는 건 아니고 그 파도가 세게 불면 가끔씩 볼락말랑하는 그런 수중 암초예요. 그런데 여기가 대한민국의 남쪽의 기준이다 라는 막 선지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틀린 거라는 거. 여러분들 중간고사 내는 사람은 저인 거 아시죠? 제가 오늘 정말 많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아시고 여러분들이 탐구활동 풀어주시고요. 모르는 정답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리로스쿨에 올려줄 건데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물어봐도 되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하기 약속!